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선의 건국과정 두 번째 이야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이인임 세력이 집권을 하고 신진사대부들이 막 저항하는 상도로였다가 다 유배를 갔죠. 그리고 이제 정도전은 유배 갔다가 이제 정치가 금지되고 막 돌아다니다가 이성계와 이제 접촉을 하게 되고 이성계와 연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위화도 회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명하죠. 위화도 회군 되게 유명합니다. 교과서에도 되게 중요하게 실려 있고요. 이게 이제 어떻게 이제 이 위화도 회군의 기점을 이제 이성계 세력이 권력을 잡게 되는데, 자 어떻게 된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인임이 있었죠.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이 사람 따까이들 임견미, 염흥방 이런 사람들이 막 수정목 공부해서 막 때려가지고 땅 뺏고 막 자기 사람들만 다 사람 안 치고 막 이런 식으로 막 부정부패 비리를 막 미친 듯이 저지릅니다. 이러던 와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최영이 있었습니다. 황금의 무기를 돌같이 하다 유명한 최영이 있죠. 이 사람 되게 청렴한 사람이었어요. 그 노래에도 나와 있듯이 되게 청렴한 사람이었고 이 당시에 이성계 못지않게 되게 잘 싸우는 걸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성계, 최영 둘이 투탑으로 이제 전쟁 영웅 칭호를 받고 있었고 백성들의 존경을 많이 받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하고 이인임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최영은 비리, 부정부패 이런 걸 되게 안 좋아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이인임한테 몇 번 경고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딱히 이인임이 인간적으로는 싫어하지 않고 그냥 눈 감아줬습니다. 그리고 이인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영을 신뢰했고 이제 서로 이제 이인임은 이제 최영을 잘 길들이면서 잘 이제 지낸 사이였습니다. 이인임의 부하들은 야 최영 저거 건방지게 마음에 안 들어요 형님 죽여버립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인임은 최영을 믿었고 에이 별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넘어갔다고 해요. 그랬었는데 요 이인임이 사퇴 이제 나 좀 많이 늙어가지고 좀 물러날게요 하고 물러나게 됐는데 이인임이 그리고 이인임의 부하들 아까 나왔던 영흥망 임경미 이런 사람들이 이제 권력을 잡게 되는데 얘들 이인임보다 더한 악질들이에요. 이 사람들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자면 요 임경미 같은 경우에는 무장 출신입니다. 무인이에요. 그리고 영흥방에 대해 좀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이 신진사대부입니다. 신진사대부 출신이었죠. 그래서 이제 정도전하고도 되게 친했고요. 젊은 날 이제 정도전 전공적으로 이제 이색학원을 세우던 사람인데 변절을 했죠. 이제 이님이 자기 세력을 포섭을 하게 되면서 이때 친원 보수주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당시 이런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신진사대부들 중에서 유배 막 다 일대기로 떠난 이후에 조선은 이제 개혁 다 부질없는 짓이야. 나도 한몫 챙겨봐야지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한 명이요. 그 중에 이제 대표 주자격인 사람이었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더하게 막 횡포 부리고 하니까 최영이 참다 폭발하게 됩니다. 한편 이때 왕이었던 우왕도 예전에는 그냥 뭣도 모르고 이님이 하자면 다 그냥 하자는 대로 했는데 좀 나이가 들고 보니까 내가 왕인데 얘들이 아직도 지 멋대로 다 하네 하고 이제 쟤들 없애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던 도중에 이제 최영이 눈에 들어왔고 이제 우왕의 지지하에 최영이 이제 이성계랑도 결탁을 해가지고 이성계도 포섭을 해서 둘이서 이인임의 영흥방 임경미 세력을 싸그리 날려버립니다. 이걸 이제 무진피화라고 하는데 무진피화라고 합니다. 이 사건을.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영흥방과 임경미는 싸그리 다 목이 잘려버렸고요. 이인임이 깜짝 놀라가지고 최영을 만나러 갔다고 해요. 근데 최영은 이제 받아주지 않았죠. 이인임을. 이인임까지 죽여야 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 올라왔어요. 근데 최영은 이제 그래도 공이 있는데 죽일 수는 없습니다 해가지고 이인임은 안 죽였다고 해요. 그래서 요 일로 최영이 욕을 좀 먹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최 장군이 이제 사사로운 정으로 늙은 도적을 살려줬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했다고 해요.
어쨌든 결론 이님은 안 죽었지만 결론적으로 유진피와는 아주 성공적이었고 최영은 권력의 중점에 섰고 이성계도 이제 그냥 계속 백성들 사이에서 영소리만 들었지 실질적인 권력은 없었거든요. 얘들이 너무 견제를 많이 해가지고 그러다가 이번 일이 성공하면서 이성계도 이제 권력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 우왕도 원하던 대로 얘들 다 날려버리는 데 성공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최영 이성계 투탑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 중에서 최영이 이제 사실상 1인자였는데 그러던 와중에 이제 중국의 정세가 좀 많이 바뀌게 됩니다. 원나라가 있었죠. 그 원나라가 북원으로 밀려나게 되고 이제 명나라가 이제 중국 땅에 세워지게 됩니다. 얘는 전통 한족이에요. 한족. 그래서 신진사대부는 얘들을 명나라 하고 명나라 짱 이러고 있었죠. 근데 이 명나라의 왕이 조금 문제였습니다. 이 명나라의 1대 왕이 누구냐면 홍무제거든요. 이름은 주원장입니다. 이 사람이 동네 건달 출신이에요. 건달에서 이제 황제까지 되게 인생 역전한 사람인데 요 사람이 성깔이 되게 드럽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랑 같이 성공했던 같이 나라 세우는 데 도와줬던 공신들도 되게 잔인하게 숙청을 하고 나중에 말년에는 진짜 몇만 명을 막 다 쓸어버리고 막 그랬다고 해요. 중국에 인구도 많으니까 쓸어버리는 인구도 많았겠죠. 어쨌든 그래가지고 되게 잔인하고 경계심 많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폭군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은 백성한테 되게 잘했거든요. 신하들한테 되게 위협적이었지만 백성한테 잘하는 왕, 어쨌든 그런 왕이었는데 주원장은 고려를 그 신하를 대할 때 보는 눈으로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려 길들이기 해가지고 어떨 때는 우와 하면서 막 욕하고 어떨 때는 막 대충 도와주는 척 하다가도 막 욕하고 이런 식으로 이랬다가 저랬다가 했거든요. 고려한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이님 얘들은 원래 이제 친원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친원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얘들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명나라 사진 중에 채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니 너네들 친원 정책 펴 해가지고 이제 보고하러 가려다가 이님이 쫄려가지고 중간에 암살해버립니다. 뭐 이런 대충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제 얘들이 정권에 들어섰죠. 최영이 얘들 다 끝나고 그런데 이 주원장이 계속 이제 고려한테 막 압박하고 막 욕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철령이 이북의 땅을 내놔라. 원래 우리 땅이었어. 내놔. 여기 나온 겁니다. 최영이 이제 참다 이제 폭발합니다. 최영이 아니 저들이 뭔데 우리한테 땅 내놔 이러고 있어 하면서 화가 나가지고 요동 정벌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건방진 얘들한테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요동을 정벌해야 됩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우왕은 최영이 하자는 게 다 하죠. 좋아요 이러고 있었는데 요 이성계가 사불가론을 내세웁니다. 유명한데요. 일단 첫 번째, 중국은 큰 나라고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인데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치는 건 좋지 못하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공격하는 거는 안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여름이잖아요. 이때 당시 여름이었거든요. 여름에 군사를 일으키는 것은 좋지 못하다. 더우니까 별로 좋지 못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다음에 이제 여름이니까 장마. 더운 데다 장마까지 오면 이건 진짜 최악이다 싶습니다. 군대 일으키기 안 돼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외구가 쳐들어와요. 외구. 아니 외구가 밑에서 막 쳐들어오고 얘들도 지금 문제인데 전쟁 일으킬 여력이 있습니까? 그게 안 돼요. 그다음에 네 번째 이제 아까 장마하고 여름이다 보니까 습하고 이러니까 활에 악유가 녹아요. 활 악유가 녹아가지고 이거 군대 일으키기 못됩니다. 이것을 사불가론을 내세웁니다. 이랬는데 이런 이성계의 주장을
최영이 무시하죠. 응 아니야 하고 이제 씹어버리고 요동 정보를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총대장, 그다음에 이제 이성계, 그다음에 조민수, 여기 쓰리탑으로 이제 군대를 일으키는데 이 조민수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2인1파의 사람입니다. 친원 보수주의자예요. 그랬었는데 그런데 여기서 우왕이 최영한테 우왕이 이제 겁이 난 거예요. 최영 가버리면 날 누가 지켜주지? 외국어가 쳐들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최영한테 가지 마세요 라고 쫄라요. 그러니까 최영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최영은 남고, 최영이 주장했던 건데 최영은 남고 이성계는 반대했는데 이성계가 대장이 돼서 가게 됩니다. 좀 바뀌었죠. 얘네가 이제 군대 일으키고 요동으로 가게 되고 최영은 우왕이랑 같이 계영에 남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데 얘 막 갑니다. 가다가 미화도에 이르러요. 미화도가 어디냐면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요동이라 치면 대충 여기에요. 여기서 강 하나만 건너면은 이제 바로 요동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자기가 말했던 것처럼 막 비 내리고 하니까 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철벅철벅거리고 막 이건 더 이상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군사들 사이에서 막 소문이 돕니다. 야 이거 더 이상 못하겠다. 야 너네 그거 들었어? 야 우리 이 장모님께서 동무면으로 도망가신대. 우리 버리고 떠나신대. 이런 소문이 막 돕니다. 그러니까 이 조민수가 돌려요. 조민수 같은 경우는 이성계랑 동급이긴 했는데 명망이 좀 입지나 이런 게 좀 이성계에 비해 좀 약했죠. 그 조민수 깜짝 놀라고 소문을 듣고 이 장군 그게 사실이에요. 진짜 우리 버리고 도망칠 겁니까? 하고 와보니까 이성계가 말도 안 소리 하지 마시오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이건 더 이상 안 될 것 같소. 해군합시다. 해군해가지고 개경을 진입해서 왕 주변에 있는 간진을 쓸어버리는 게 다 맞다고 봅니다. 얘기를 합니다. 반역하겠다는 거예요. 조민수는 이제 사실상 실권 없으니까 예 하고 따르죠. 그렇게 해서 위화도 회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다시 기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최영하고 우왕은 왕이 공격을 시켰는데 회군에서 돌아온다는 건 반역입니다. 반역.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제 최영이 직접 이제 남원 군대 데리고 이성계의 반란군을 막 진압을 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근데 워낙 요 군대 영혼까지 다 긁어모아서 보낸 터라 막을 수가 없었어요. 진짜 너무 이제 레벨 차이가 너무 심해가지고 열심히 저항해 봤지만 결국은 이제 밀리게 되고 들어오게 돼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최영은 처형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위화도 회군이 성공했는데 절대 위화도 회군은 그냥 모르겠다고 일으킨 게 절대 아닙니다. 이성계 뒤에는 그 신진사대부, 정도전, 남은, 조준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이 중에서 이 조준 세족 좀 결이 달랐어요. 이 사람은 검은세족 출신이긴 한데 그 이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이 뒤에 있었고 아무래도 그 실록에 이성계가 했다 이게 나와 있긴 한데 요 회군 일으키기 전에 얘들이 다 피신가 있고 그 다음에 이성계 가족들도 막 다 도망치기 만든 걸 봐서는 다 계획된 일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성계가 떠나기 전에 야 나 가서 적당히 회군하고 올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좋은 생각이다. 저희도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회군은 성공적으로 끝이 났고 최영은 사망했고 그 다음에 이성계 세력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위화도 회군이 일어나게 되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자, 이성계한테 저항하는 세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성계 vs 이색입니다. 자, 한편 우왕 본인이 믿던 최영이 그 회군으로 처형당하는 걸 목격하였습니다. 누가 오든지 답은 자기죠.
나 표리당하고 죽게 생겼구나. 어떡하지? 내가 그때 최후 취장군을 붙잡지 않았더라면은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왕이 되게 결심을 하게 되는데, 그래, 이대로 있다가 어차피 표리당하고 죽을 거야. 뭐라도 해봐야겠어. 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갑옷 입고 칼 들고, 그다음에 내시들, 자기 다른 내시들 무장시켜가지고 밤을 틈타서 이성계의 집을 급습을 합니다. 암살 시도한 거죠. 이판사판으로 나 모르겠다 하고 직접 자기가 칼 들고 나선 겁니다. 이성계 집을 쳐들어갔는데 이성계가 매출을 했다네요. 네. 그렇게 해서 실패합니다. 이 일을 계기로 이제 우왕은 이제 진짜 폐위당하게 되고 날아가요. 그런데 이성계가 이제 왕국 폐위됐으니까 좋아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조민수, 아까 위화도 회군 같이 했던 사람이죠. 근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사람은 보수파입니다. 친원 보수파예요. 이 사람이랑 같이 이성계랑 회군할 때 이성계가 조장군, 우리 나중에 돌아가가지고 왕 폐위시키면은 왕의 아들 말고 다른 사람들 중에서 뽑아서 왕 올립시다, 이렇게 약속을 해놓은 게 있었는데 이 조민수가 막상 와서 보니 욕심이 나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이성계보단 내가 백도 좀 더 좋고 이성계한테 내가 꾸릴 게 없잖아. 내가 왜 이성계 말을 들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민수가 이색을 찾아갑니다. 이색한테 찾아가지고 왕이 화위 폐위되는데 후계를 뭘로 하는 게 좋을까요? 이색이 당연히 아들로 해야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럼 그렇게 진행합시다 해가지고 얘들이 대비를 찾아갑니다. 대비를 찾아가가지고 다음 왕은 우왕의 아들로 해가지고 얘들이 짝짝꿍해서 창왕을 옹립을 시킵니다. 8살이에요. 8살짜리 창왕을 이제 옹립을 시키는데 성공을 합니다. 조민수와 이색이. 이성계 입장에서 당황하죠. 한 방 매겼어요, 얘들이. 이거 예상과는 다른데? 이제 구세력, 검은색 쪽에서는 얘 한 건 했네? 이렇게 되고 이성계랑 신진사 되고 뭐야 이게. 우리가 회군하고 우리가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큰일이잖아요. 이성계가 회군을 해서 우왕을 날렸어요. 근데 우왕의 아들이 왕이 올랐다? 이상하잖아요. 폐위됐으면 죄인이라는 소리인데 그 죄인의 아들이 왕으로 앉혔다? 이거는 뭐지?가 돼버린 거예요. 이색이 왜 그러냐면은 요 이색은 아까도 전에 말했다시피 정몽주하고 정도전의 스승입니다. 유학자예요. 신진사 내부를 이제 키우는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은 이성계를 견제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보니까 이님을 그때 같이 내쫓아버린 것도 그렇고 그때 최영이 그랬던 것도 그렇고 아무래도 지금 얘가 나라를 뒤엎고 왕이 되려고 하는 것 같아. 그렇게 힘들 수 없어. 그것만 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창왕 옹립을 한 겁니다. 넌 왕 못 돼. 이러고 이색이 막은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고려를 철저하게 지킬 수 있을까 이색이 고민하다가 그래, 요 창왕을 직접 데리고 명나라 아까 주원장 있죠. 그 사람은 명나라를 직접 가가지고 이제 왕이 됐습니다 소개한 다음에 이제 정식으로 너 왕이구나 이게 책봉을 받으면은 완벽한 정통성, 그 누구도 창왕이 왕이 되는데 뭐라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판단이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색이 이제 대비한테 창왕 데리고 명나라 좀 다녀올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비가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다시피 명나라 형제가 주원장이잖아요. 홍무제,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사람이 되게 승질이 들어가지고 다 죽이고 막이래요. 그러니까 잘못해서 갔다가 얘가 죽여버리면 어떡해 해가지고 대비가 반대를 합니다. 이색은 망했다 어떡하지? 간다고 했는데 여기서 그냥 앉아있게요 이럴 수도 없고 그래서 그래도 나 혼자 갔다가 이성계가 나오는 사이에 일을 일으켜버리면 그것도 안 되고 고민하다가 그래 이성계 이래가 나랑 같이 명나라 갑시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저랑 같이요? 그럼 저 대신 저는 좀 그렇고요. 저 대신 제 아들 5째 아들을 보낼게요. 이방원 얘 같이 보낼게요. 그러니까 이성계가 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색이 좀 안심합니다. 쟤는 이성계가 제일 아끼는 아들이잖아. 적어도
지금 이를 일으키겠다는 건 아니구만. 이거 안심을 하고 이방원이랑 같이 명나라를 갔다 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색이 이성계한테 저항을 하죠. 그러던 와중에 이색의 파트너였던 이 조민수가 사고를 칩니다. 이 조민수가 아까 말했다시피 그 친원 보수주의자 즉 권문세족 출신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옛 버릇을 못 고쳤는지 막 부정부패를 저지릅니다. 막 땅 빼앗고 막 그러다가 걸린 거예요. 옛날하고 상황이 달라지죠. 애들이 조민수를 탄핵해야 되는데 탄핵해서 조민수가 날아가게 돼요. 좀 바보짓한 거죠, 이런 상황에서. 한편 이런 상황에서 그 김저하고 정득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몰래 그 유배 갔던 우왕을 만납니다. 저희가 배아를 다시 보기 시켜드리겠습니다. 제발 좀 그렇게 해줘 해가지고 얘네가 이성계를 암살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실패를 해요, 얘네가. 그런데 요 이성계하고 신진사대부 세력은 기회라고 여깁니다. 기회라 여기고 요 사건에 이제 정독후는 여기서 실패했다를 알자마자 자살을 했고 이 정독후가 김정가 끌려왔는데 얘를 막 고문을 해가지고 이제 사건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는데 이 사건에 우왕에다가 창왕에다가 다 연루를 시켜버려요. 자기 반대했던 그 구세력들을 싹을 다 연루를 시켜가지고 날려버리게 됩니다. 이 사건 하나에 전부 다 끌어모아가지고 반대 세력을 전부 다 제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이성계하고 정도전하고 이런 사람들 모여가지고 완전히 날려버리게 되고 이때 논리가 뭐였냐면은 해가 있지. 아까 그 전에도 말했다시피 우왕이 그 진짜 국민왕의 아들이 맞는가 하는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왕은 왕우가 아니라 사실은 신우다. 신돈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건 왕씨가 아니라 사기꾼이었네. 그러니까 이상한 놈을 끌어내리고 제대로 된 놈을 올린다 해가지고 패가 입진 우왕, 창왕 얘들은 왕씨의 후손이 아니다. 그 소문을 끌어다 써가지고 얘들을 전부 다 처형을 시켜 유배 보내고 처형시킨 다음에 제대로 된 사람을 올리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왕하고 창왕을 전부 다 끌어내서 죽여버렸거든요. 죽여버린 다음에 그럼 이제 누구를 왕으로 세우지? 아 그래, 제일 무식한 놈 중에 하나 뽑아오자. 제일 멍청하고 왕노를 때 그냥 해하고 바보짓 스타일 뽑아오자 해서 세워진 게 공양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공양왕이 즉위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이색이 창왕을 세워가지고 이성계를 견제하려던 계획도 실패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완전 이성계의 세상이냐?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이성계 앞에는 그 만만치 않은 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정몽주와 아까 그 바우왕, 공양왕이 이제 이성계의 다음 정적이었습니다. 자, 한편 이성계를 비롯한 신진사대부 세력은 이제 창왕을 날려버렸죠. 그다음에 이제 반대 세력도 저도 날려버렸습니다. 그 권문세족 이런 애들. 그다음에 그 권문세족에게 결정타를 넣기 위해서 과정법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토지개혁이요. 그래가지고 권문세족이 가지고 있던 땅을 전부 다 막 몰수를 하고 권문세족이 이제 재정적 기반을 잃었으니까 이제 완전 날라가 버렸죠. 완전히 이제 힘을 잃었어요, 권문세족은. 그리고 신진사대부는 이 과정법을 통해서 경제적 기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문세족 제거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창왕 옹립하려고 시도했던 그 이색 있죠. 이 이색 일파도 제거해버려야지 라고 생각을 해서 이성계가 이 이색 일파를 제거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랬는데 요 공양왕이 가만 생각을 해본 거예요. 쟤들이 나를 왜 이 자리에 앉혔을까? 당연히 그거겠지. 대충 왕노를 해주다가 자기한테 양이해주는 아주 깔끔한 그림을 바라고 나를 왕에 앉힌 걸 거야. 허수아비 왕이구만 사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당하지 않겠어 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공양왕이. 그리고 요 이색파가 자신의 힘이 돼줄 거라는 걸 알고는
이색을 끝까지 구하려고 합니다. 이색이 감금됐거든요. 이색일파가 이색하고 이순신하고 이런 세력들이 이제 감금당했었는데 이날 비가 되게 많이 왔어요. 그래서 옥이 막 물에 잠기니까 공양왕이 막 울면서 죄가 없는 사람을 감는 게 이렇게 되지, 얘 풀어줘야겠어 이렇다는데 어떡해. 예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색 풀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색을 구합니다. 근데 이런 것도 한계가 있죠. 계속 이성계 일파는 이색 날려버려야 돼요, 이색 죽여버려야 됩니다. 창왕 왕도 아닌 왕실 후손도 아닌 놈을 세웠으니까 처벌 받아야 돼요. 계속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양왕이 어떡하나, 어디 좀 날 도와줄 내 편 없나 생각을 했는데 등장을 한 게 정몽주였습니다. 정몽주가 갑자기 나타나서는 이색 죄가 없습니다 하고 이제 이색 편을 들고 공양왕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우와! 한 줄이 비치죠. 정몽주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정몽주도 정도준 얘들이랑 같이 이색 밑에서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색이랑 뜻을 같이 했던 건 아니고요. 정몽주는 사실 정도준이랑 더 잘 다녔어요. 유화도 회군 할 때도 찬성했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폐가 입진 또 찬성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왜 갑자기 와가지고 여기서 고일편을 들었냐? 끝까지 얘들이랑 같이 하다가, 그리고 참고로 정도전보다 이성계랑 더 먼저 알고 지냈던 것도 정몽주예요. 이런 사람이었는데 왜 갑자기 여기서 공양왕 편을 들었냐? 얘들이 차이가 있었던 게 둘 다 이제 개혁하자는 것 같았어요. 지금은 고려는한데 개혁을 해야겠어 해가지고 우리가 정권을 잡고 그다음에 우리 반대 놈들 날리고 그다음에 개혁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방향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은 똑같은데 정도전하고 얘들은 아예 나라를 새로 세워가지고 급진적으로 개혁을 해야 된다. 얘들은 고려 유지하는 선에서 개혁을 해야 된다. 이게 나뉜 거죠. 그러니까 이거까지 내가 다 이해를 하겠어. 근데 나라를 없애겠다? 이건 안 되지. 가 이제 정몽주였던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정도전하고 정몽주가 분열을 일으키게 되고 온건 개혁파와 급진 개혁파로 나뉘게 됩니다. 근데 정몽주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 정몽주가 이색 아마 있었죠. 이색을 두고 이제 토론이 벌어집니다. 그래가지고 공양왕하고 정몽주는 끝까지 이색은 죄가 없다 하는데 얘 둘 빼고 나머지 전부 다 이색은 죄가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막 수적을 밀리다가 그러다 딱 한 명이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조민수는 죄가 있는데요 이색은 죄가 없어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공양왕이 딱 그걸 놓치지 않고 공양왕이 네 말이 맞아, 그러니까 조민수는 죄가 있고 이색은 죄가 없어, 이게 결론 내리겠다 하고 결론 내려버립니다. 어령뚱땅 갑자기. 그리고 정몽주가 거기서 갑자기 빨빨 끼어들어서 왕의 뜻이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이색이 죄가 있다라고 하는 법은 무고죄를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한 번만 더 이색 죄 있다고 하면 끝장내버린다 얘기를 한 거예요. 뭐지? 눈앞에서 다 한 거죠. 근데 이렇듯 정몽주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러다가 정몽주가 한 발 더 나가가지고는 정도전 있죠. 이 정도전이 뭐 하나 걸리는 바람에, 그러니까 누구 한 명 탄핵하려고 했다가 그걸 걸리는 바람에 정몽주가 정도전을 공격을 해가지고 정도전을 유배 보내버립니다. 유배. 당황스럽죠. 우린 얘 유배 보내려고 했는데 얘가 유배 갔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정몽주는 요 이색하고 이색파 이승인, 우현보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편으로 끌어들입니다. 순식간에 이제 얘들을 몰아내고 자기 편을 막 만들었죠. 갑자기 이게 원래는 그냥 한 명이 때리는 구도에서 갑자기 양쪽으로 이렇게 때리는 구도로 바뀐 거예요. 갑자기 되게 당황스러운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데, 한편 이때 이성계가 말 타고 가다가 말 떨어지고 자치는 사고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성계가 이제 자기 집에서 요양한다고 잠깐 쉴게요 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성계가 잠깐 가는데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정몽주가 정도전, 조준, 남은 이런 신진사대부들을 전부 다 싸잡아다가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기회 생각을 해가지고 정도전은 이미 입에 가 있었죠. 그다음에 조준, 남은 얘들 전부 다 유배 보내버립니다. 그 다음에 유배는 끝낼 수 없어.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이번 기회에 완전히 죽여버려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정몽주가 정도전, 조준, 남은 등등을 전부 다 죽여버릴 것을 요청합니다. 주장을 합니다. 정몽주와 정몽주 일파가. 근데 공양왕이 여기서 살짝 겁을 먹었나봐요. 유배는 알겠는데 죽일 것까지야. 공양왕이 여기서 마지막에 이런 태도를 보입니다. 근데 정몽주 이대로 물러설 수 없어요. 여기서 밀면 다 끝이다 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다 죽여버려야 돼 해가지고 끝까지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공양왕이 그러면은 국문, 그러니까 조사를 통해서 죄가 있나 없나 말하고 그렇게 정하자 라고 얘기합니다. 정몽주가 죽여버려야 되는데 안되겠다. 야 조사관 너 일로 와봐. 조사 치면서 고문도 할 거 아니에요. 고문할 때 곤장 치는데 보통 그 곤장을 치는데 곤장을 맞고 살아있으면 안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곤장을 때리면서 이제 고문을 하는 거잖아요. 고문 과정에서 죽여버리라는 소리입니다. 곤장을 막 미친듯이 두드려 패서 죽여버리래요.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좀 비도덕적인 방법이긴 한데 그만큼 정몽주가 급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도준하고 조준하고 남은 이 쌍을 다 죽어버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얘 곤장 들고 갑니다. 죽여버리러. 이러던 와중에 이성계는 누워있죠. 근데 이러던 와중에 얘를 살린 거는 이방원이었습니다. 이성계의 5번째 아들인데요. 이방원이 자기 어머니 죽어가지고 고향에서 이렇게 무덤 짓고 있다가 이 소식을 듣고 이성계를 찾아옵니다. 아버님 큰일 났어요. 지금 정몽주가 곤장 들고 다 죽이려 간다니까요 하면서 이제 이성계를 막 누워있으면 안 돼. 일어나서 빨리 돌아가셔야 됩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성계가 알겠다 하고 이제 돌아오게 돼요. 거기다가 이제 그래가지고 이성계가 돌아오니까 이제 좀 세력이 정비가 됐죠. 이성계를 비롯한 이성계 일파가 얘들 살려야 돼요! 라고 주장을 합니다. 정몽주도 에이 왜 돌아왔어? 하지만 얘들 물러날 수 없지. 죽여야 돼요! 여기 막 부딪히게 됩니다. 근데 공야왕이 중립이 지키는 척하면서도 계속 정몽주 편을 듭니다. 죽일까? 근데 중요식으로 갑니다. 공야왕이. 이럴 때 이방원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왕 자꾸 왜 저러지? 다 정몽주 믿고 저 날뛰는 거야. 저 정몽주가 문제인데 정몽주를 죽여버려야겠어. 그래서 아빠한테 가가지고 제가 정몽주 죽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성계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헛소리설! 죽이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방원이 그 이화라고 자기 그 작은아버지 있는데 이화하고 이제 자기 측근들한테 가가지고 죽여버려야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방원이 정몽주를 암살하려고 시도를 하죠. 이러던 와중에 정몽주가 이성계 문병을 갑니다. 문병을 가려고 하는데 변중량이라는 사람이 정몽주한테 찾아가가지고 이방원이라는 애가 있는데요. 얘가 막 암살 시도하려고 한답니다. 되게 위험한 놈이지 조심하세요.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변중량이라는 사람이. 정몽주가 알겠네 한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이성계 병문안에 갑니다. 아무 뭐 수행원이나 뭐 그런 사람 없이 혼자서 말 타고 가는 되게 대단한 거죠. 자기 암살한다는 놈이 있는데 왜 그랬나 하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위화도 회군 이후에 이성계는 모든 그 군사권을 다 장악을 했고 그 군사권은 최영을 날려버렸습니다. 근데 얘를 날려버린 게 문제였을까요? 군사 끌고 가가지고 정몽주 죽여 암살해버린 다음에 공양왕 왕위를 내놔라 이러면 게임 끝나는 거잖아요. 뭐 그랬는데 왜 그러지 않았을까요? 왜냐면 이성계는 도덕적인 방법으로 공양왕 이제 왕을 세워가지고 공양왕이 왕을 옮겨주세요 해가지고 깔끔하게 왕이 되는 그림을 원하고 있었어요. 이성계는. 그러니까 군사적 왕이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면 민심을 잃을 거 아니에요. 왕이 찬탈했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으니까 최대한 이제 공양왕이 이성계한테 넘겨주는 깔끔한 방향으로 가기를 원했는데 이걸 정몽주가 아니까 이렇게 해도 이성계는 날 죽이지 못할 것이다
무리수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판단이 있었고 그렇게 했기에 정몽주를 밀어붙일 수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방원이 하고 있다 한들 진짜로 날 죽이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정몽주는 만약에 진짜 죽이려고 한다면 그거는 게임 끝나는 거고 어차피 진짜 죽이려고 해? 그러면은 뭐 끝난 거야 생각을 하고 갑니다. 가가지고 만나고 하하하 웃으면서 이성기랑 얘기합니다. 원래 친했다고 했잖아요. 괜찮으십니까? 난 괜찮은데 하고 정몽주가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길에 우리 이방원이 저기 사람들 모아가지고 선주교에서 정몽주를 그대로 때려서 죽여버립니다. 유명하죠. 예, 정몽주를 이어서 이제 죽여버리는데 선주교가 뭐냐면은 어디냐면은 지금 북한인데요. 중심지입니다. 진짜 사람들이 많이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도심 한복판에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이가 났는데 대낮에 도심 한복판에서 사람 많이 다니는데 거기서 죽여버립니다. 정몽주를. 그 밤에 이성계는 되게 화를 많이 내요. 야, 너 어떻게 내가 죽이지 말라고 그랬지 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이방원을 막 뭐라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이방원의 이야기는 다음 편에 이제 이방원에 대해 다룰 때 계속 해보기로 하고 어쨌든 간에 뭐 화가 나는 건 화가 나는 거고 정몽주를 죽이는 데 성공을 했잖아요. 일단 뭐 원하던 건 아닌데 일단 기회를 잡았으니까 놓칠 순 없지 생각을 해서 바로 이제 이 정몽주 일파를 일단 얘들 다 복귀시켰어요. 다 돌아와 해가지고 다 돌아온 다음에 그냥 정몽주 일파를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정몽주 얘들 일파도 쪼그라들죠. 야 쟤는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린다는데 이제 위축이 됩니다. 공양왕은 이제 지지 기반이 없어졌어요. 공양왕이 지금까지 이렇게 뻔뻔하게 나올 수 있었던 것도 다 정몽주를 믿고 그랬던 건데 정몽주가 죽어버리니까 아무래도 이제 희망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공양왕이 고민을 하다가 안 되겠다 최후의 방황이다 해가지고 신하들을 부릅니다. 신하를 불러가지고 내가 이시중하고 동맹을 맺으려고 한다네. 자기가 동맹을 맺겠다 이성계랑. 그러니까 신하들이 아니 동맹은 보통 나라랑 하는 건데 왕과 신하가 동맹을 맺겠다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 웃기지 말고 동맹 맺겠다고. 그 종이 들고 와서 동맹 서약서 쓰게 해. 그래가지고 종이 가져와서 이성계와 나의 가문 사람들은 서로를 절대 해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그래가지고 동맹 서약서를 쓰게 돼요. 야 잘 썼다. 자 동맹 이성계와 난 동맹이야. 이제 그 이성계 집에 잔치를 베풀어서 동맹식을 거행하도록 하자. 최후의 발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무신 정권 때도 사실상 왕은 꼭두각시였고 이제 무신들이 다 해먹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꼭두각시도 좋아. 왕자리하고 고려란 이름만 유지하고 니네가 다 해먹어. 그러니까 꼭두각시도 좋으니까 제발 고려만 유지하게 해줘. 이런 느낌에서 최후의 발악을 했던 건데 얘들은 그걸 원한 게 아니었죠. 이 동맹 계약서 쓰고 일주일 안 있어서 일주일 뒤에 정도전을 비롯한 얘네들이 대비를 또 찾아갑니다. 대비를 찾아가서 공양왕 날려버려요. 그러니까 대비가 알겠어요. 이제 공양왕 날려버리면 글 써서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공양왕은 결국 이제 왕에서 쫓겨나게 되죠. 얘들이 원하는 건 공양왕이 이성계한테 자연스럽게 왕위를 넘겨주는 거였긴 했는데 공양왕이 끝까지 동맹 이러고 있으면서 끝까지 왕위를 지키려고 하니까 대비를 써가지고 사실상 좀 이상하긴 하죠. 대비가 뭔데 왕을 폐위합니까? 대비한테 왕을 폐위 좀 이상하긴 하거든요. 형식이 되게 이상해요. 물론 뭐 연산구 때도 뭐 대비가 폐위하고 하긴 하는데 일단 좀 많이 급조한 느낌이 많이 납니다. 좀 형식 절차가 좀 많이 이상하긴 했어요. 어쨌든 뭐 그래가지고 공양왕 폐위가 되게 되고 자연스럽게 요 이성계가 이제 왕이 오르게 되고 이제 조선이 그렇게 해서 건국이 되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이색 같은 이제 고려를 지지했던 세력들 있잖아요. 얘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대부분 죽거나 난 유배 갔어요. 또는 또 산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이 드러운 세상 꼴도 보기 싫다고 산으로 들어가가지고 공부하고 지자들 가르치고
그런 식으로 지냈습니다. 죽은 사람으로는 이제 이수민이 유명한데요. 요 사람 유배가 있다가 이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아 죽겠구나 싶었는데 갑자기 곤장 100대를 치고 풀어주겠대. 안 죽이네? 다행이다 생각을 여겼었는데 사실 근데 곤장을 치는데 곤장은 원래 엉덩이를 때려야 되잖아요. 근데 곤장이 자꾸 허리를 때리는 거예요. 그 밤에 몇 대 맞다가 죽어버립니다. 이 배우가 있었는데 얘네들이 이성기한테 다 죽여버려야 돼요 주장했는데 이성기가 죽이지 못하겠다 계속 나옵니다. 정도전이 곤장 때리는데 곤장 맞은 사람이 살아있어서는 안돼. 정문주가 자기한테 시도했던 거 똑같이 써먹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순신을 죽여버립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그 이색의 두 번째 아들 또 죽여버려요. 그 다음에 이색은 이제 병수를 안 하고 이제 산속에 있고 원래 얘까지 죽여버리려고 했었는데 얘는 이성기가 끝까지 보호를 해줍니다. 이색은 살아남았고 그 다음에 원천석, 길재 이런 사람들도 전부 다 이제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후학을 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얘들이 양성한 사람들이 나중에 성종 때 들어와서 선조 때부터 이제 조선을 장악하는 사인파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야왕을 비롯한 왕씨들 얘들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일단 쌈을 다 잡아다가 유배 보내거든요. 섬에 살게 하는데 근데 이 정주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다 죽여버려야 돼. 얘들 나중에 어떤 일이 벌일지 몰라. 얘들 데리고 영모라도 일으킬 수 있으니까 다 죽여버려야 돼요. 계속 이성계한테 얘기하다가 이성계가 반대하다가 죽여 해가지고 전원 몰살당하게 됩니다. 왕씨. 그래가지고 이중 왕씨 중에서는 이제 왕이 요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점 찍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른 성으로 교체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밭전 나는 전씨야 이런 식으로 위장해가지고 살았다고 해요. 어쨌든 뭐 이렇게 해서 고려는 완벽하게 끝이 나게 되었고 이성리가 이끄는 조선이 건국이 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조선의 건국 과정에 대해 알아봤는데 네 감사합니다.